네, MTDNN은 멀티태스크 딥 뉴럴 네트워크의 줄임말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인트로에서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릴레이티드 워크로 멀티태스크 러닝이 뭔지 그리고 모델 구조랑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클루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MTDNN이 뭐냐면 멀티태스크 DN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MTDNN은 멀티태스크 러닝, 뭐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것과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들이죠. 프리트레이닝. 그 두 개의 장점을 합친 네트워크 구조다. 네. 그래서 멀티태스크 러닝은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점을 활용해서 모델의 어떤 일반화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뭐 국어나 영어를 이해하는 어떤 태스크잖아요. 그 말은 즉슨 사실 정말 언어 그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이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어떤 성적과 직결되는 부분이 사실 일반화 가능성인데 그런 거를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조금 가져갔다. 그래서 로버스트하고 좀 일반화되어 있는 멀티태스크 NLP 모델이 MTDNN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로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멀티태스크 러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태스크를 가지고 한 개의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NLP 어떤 태스크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넥스트 센턴스 프레딕션만 하는 어떤 랭귀지 모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넥스트 센턴스 프레딕션, 센턴스 클래시피케이션, 텍스트 시밀러리티 등등등을 한 번에 한 모델에 넣어서 이제 모든 태스크를 한 번에 학습시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학습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멀티태스크 러닝은 그 언스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일단 요 라벨드 데이터가 필요한데 한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그거를 대응을 하는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 라벨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라벨 데이터가 일단 많이 없다는 게 일단 많은 어떤 NLP 태스크에 조금 뭐 단점이었죠. 예전에 뭐 프리트레인 모델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네, 뭐 이거는 뭐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일단 멀티태스크 러닝을 일단 왜 할까를 조금 보시면 비슷한 태스크를 여러 가지 학습하면서 얻은 정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어떤 학습 방식입니다. 이 논문에서 든 예시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 스키를 되게 잘 타는 사람한테 스케이트를 가르쳐 주는 거 하고 그냥 생판 어떤 그냥 애한테 스케이트를 가르쳐 주는 거 하고 그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스키를 타는 사람은 스키를 타는 어떤 방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조금 비슷한 스케이트를 타는 것도 좀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 첫 번째 문장이 나오죠. 일단 한정된 슈퍼바이즈 데이터가 라벨된 데이터가 되게 적기 때문에 MTL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태스크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다 가져다가 학습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또 있고 또 이 모든 태스크를 한 번에 한 모델에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특정 태스크에 오버피트 되지 않은 조금 일반화된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에 걸맞는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멀티태스크 러닝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MTDNN의 어떤 구조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sentence or a pair of sentenc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즉슨 어떤 데이터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쭉쭉쭉 어떤 shared layers, 그러니까 어떤 공유하고 있는 레이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태스크 특화된 레이어들에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shared 레이어하고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 얘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리 트레이닝하고 플러스 멀티태스크 러닝 이 두 개가 결합된 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언스퍼바이즈 데이터를 사용해서 버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앞단 쉐어드 레이어를 프리 트레이닝 합니다. 그러면 버트랑 뭐가 다르냐? 버트는 이제 언스퍼바이즈 데이터로 프리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멀티플 태스크를 만약에 수행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뭐 얘 버트를 하나를 가지고 어떤 다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자 모델 구조도 바꾸고 뭐 파라미터도 수정을 하고 하는 파인 튜닝을 실시를 해야 하는데 MTDNN 같은 경우에는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냥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면 멀티태스크 타겟을 한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 구조를 하나하나 조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요 앞단, 요 shared layer는 버트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요 한 문장이거나 아니면 여러 쌍의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문장에 대해서 렉시콘 인코더라는 부분을 통해서 인베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들어간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인베딩을 해주는 부분이 말 그대로 렉시콘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각각 세 개의 이제 인코딩을 실시를 하는데 먼저 토큰 인베딩은 이제 해당 문장을 워드피스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토큰에 무조건 CLS 토큰을 넣어주고 네, 여러분 뭐 버트 하셔서 다들 아시죠? CLS 토큰이 넣어주고 여러 문장의 경우에는 그거 두 개를 구분해주는 세퍼레이트 토큰을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 세그먼트 인베딩이 되는데 세그먼트 인베딩은 문장이 여러 개일 경우에 해당 문장들을 구분해주는 세그먼트 구분 역할을 해주는 인베딩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뒤에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가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문장 토큰의 위치 값을 설명해주는 포지셔널 인베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요걸 통해서 인풋 인베딩 벡터가 생성이 되고 인풋에서 벡터, 그러니까 인베딩된 벡터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트랜스포머도 하셔서 알고 버트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인풋 인베딩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이 수행이 되죠. 셀프 어텐션은 이제 한 토큰하고 해당 시퀀스하고 서로 어텐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 토큰에 대한 어떤 문맥적인 인베딩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컨텍스트 인베딩 벡터가 나오게 되면 컨텍스트 인베딩 벡터 말 그대로 컨텍스추얼 인베딩 벡터죠. 네. 문맥 벡터가 나오게 되면 해당 문맥 벡터를 가지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총 4가지 태스크를 한 모델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태스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이제 요 프리트레이닝 된 데이터 네, 앞에 shared layer에서는 unsupervised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라벨이 적혀 있지 않은데 요 뒤에 task specific layer는 supervised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시키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그 문장 뒤에 어떤 요 태스크를 구분해 주는 어떤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태스크를 서로 나눠 주는데 요 태스크는 총 4개를 사용합니다. 어떤 태스크가 있냐면 먼저 이제 센턴스 클래시피케이션 얘가 뭐 어떤 문장인지 네, 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시밀러리티는 이제 그 두 문장 간의 어떤 유사도를 실수값으로 뽑아내는 태스크고 페어와이즈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은 해당 두 문장이 일단 뭐 요거는 여기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페어와이즈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하고 relevance 랭킹 요거 4개를 멀티플 태스크로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싱글 센턴스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버트에서 다운스트림 분류 문제를 파인 튜닝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의 어떤 그 표현이 CLS 토큰에 담기게 되기 때문에 셀프 어테션을 통하면 그래서 그 CLS 토큰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넣고 소프트맥스를 한 다음에 사전에 정의된 어떤 클래스들의 확률 분포로 해당 문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해당 레이어가 학습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텍스트 시밀러리티 아웃풋인데요. 이것도 버트에서 다운스트림 리그레션 문제를 파인 튜닝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 버트랑 제가 자꾸 동일하다고 하는데 얘는 어떤 파인 튜닝을 추후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모델 안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버트랑 그런 점이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CLS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어떤 하나의 유사도 점수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두 문장을. 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얘가 조금 어렵습니다. 페어와이즈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은 요 두 문장이 일단 요 태스크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문장 데이터 형태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하이포티시스라는 문장로 정의되는 어떤 문장하고 세퍼레이트 토큰하고 뒤에 프리마이스라는 토큰이 그러니까 그 문장이 있는데 저런 형태를 받았을 때 뒤에 P가 H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가에 대한 그거를 yes 아니면 no로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는 SAN을 사용해서 얘는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SAN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한 번에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여러 번 예측을 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어떤 약간 투표 방식으로 결과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조금 어려워서 뒤에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최근에 사가지고 직접 좀 써보려고 한 건데 많이 형편이 없지만 여러분 잘 한번 봐주세요. 어, 그 저기 1번 그림에 있는 I love dogs 하고 두 번에 있는 I like animals라는 두 개 문장이 있죠. 근데 저게 실제로 앞에서 보면 저 토큰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I love dogs가 들어가고 separate 토큰 들어가고 그 뒤에 I like animals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나는 개를 사랑해 그리고 separate하고 나는 동물을 좋아해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동물을 좋아해라는 문장이 나는 개를 사랑해라는 문장을 의미적으로 사실 함의하죠. 그러니까 얘의 어떤 그 정답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어떤 태스크인데 요 I love dogs가 임베딩 되고 그 임베딩 된 값을 서머리한 값이 어떤 S0라고 봅시다. 그리고 I like animals라는 요 뒤에 있는 저 문장을 임베딩한 값을 임베딩하고 서머리는 안 한 값이에요. 임베딩한 값을 MP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어,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SAN은 뭐냐면 요 각각의 값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리커런트하게 돌려서 얘를 각각 시퀀스에서 예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퀀스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니요. RNN 구조 다들 아시죠? RNN에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넘어가는 구조에서 각각 히든 스테이트가 하나 나오는 것처럼 얘는 해당 셀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 예측 값을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각각 셀마다. 그래서 S0가 처음에 들어가고 저 X1은 뭐냐면 그 프레마이스에 임베딩된 값하고 우리 가지고 있던 가설 값하고 이제 계산을 해서 만들어낸 X1 값인데 그래서 S0가 셀에 들어가고 X1이 셀에 들어가면 걔네 둘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일단 첫 번째 yes or no 값을 내고 그 X1의 영향을 받은 S1을 옆에 셀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S0의 영향을 받은 X2를 또 빼게 됩니다. 그럼 그게 이게 쭉쭉쭉쭉 가면서 이제 T번째 시퀀스까지 쭉쭉 가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yes or no를 판별하는 방식은 저 위에 있는 저 probability 펑션 있죠. 각 문장의 벡터, 문장 간 거리, 그리고 문장 간 similarity를 가중치하고 곱한 소프트맥스 값이 이제 마지막에 yes or no를 판가름하는 어떤 확률 값으로 나오게 되고 해당 확률 값들의 마지막에 모든 셀의 평균을 사용해서 최종 클래시피케이션 값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이 다음부터 또 쉽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쭉쭉쭉 가는 어떤 분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두 문장이 서로 뒤에 게 앞에 거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가를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렐러번스 랭킹 아웃풋인데요. 요거 두 개는 Q랑 A를 함께 입력을 해서 이게 Q&A 태스크예요. 그래서 계산된 CLS 토큰의 어떤 표현된 값을 이용을 해서 그 두 개의 관여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 각각 모든 문장하고 A들하고 Q하고의 관여를 확인을 해서 가장 연관도가 높은 문장. 그래서 이제 랭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1등부터 뭐 몇 등까지 나오겠죠? 걔네 둘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점수인 렐러번스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후보군들 중에 정답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나온 녀석들의 어떤 익스피리먼스 리절트인데요. MTDN에는 버트보다 이제 전체 성능이 약 1.8% 향상을 했는데 이게 업계에서는 좀 큰 숫자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또 특징이 이제 애초에 그 모델을 트레인할 때 어, 상당히 많은 어떤 태스크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그 말은즉슨 데이터셋이 되게 적은 태스크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모델이 일반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MRPC랑 RTE 저 두 개의 NLU 태스크 데이터셋이 비교적 데이터셋이 작은데 그런 곳에서 조금 더 뛰어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인데요. 얘는 이제 버트하고 비교를 한 어떤 플랫입니다. 그 SNLI하고 사이테일 이 두 개는 각각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하고 Q&A 데이터셋인데요.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의미적으로 함의하는가 같은 어떤 연관성을 보여주는 태스크입니다. 그 두 개의 태스크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버트보다 그 뒤쪽으로 가면은 조금 비슷한 형식을 보이지만 그 적은 데이터셋으로 학습했을 때 버트보다 훨씬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플랫을 보면 또 아실 수 있는 게 얘가 이미 어떤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능의 향상이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해서 막 크게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MTTN은 MTL의 장점인 멀티태스크를 한 모델에서 학습시키는 방식을 활용해서 다양한 작업에서 공통된 특징을 학습하여 보다 일반화된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또 이제 프리트레이닝의 장점인 대규모 언스퍼바이스드 러닝을 활용해서 학습한 쉐어드 레이어를 통해서 어떤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 그 뒤에 있는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의 성능을 향상하는 쉐어드 레이어에서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로 어떤 성능의 그러니까 지식의 이전 효과를 얻어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에 활용한 자료들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